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다니쌤님의 마흔의 돈 공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청울림 대표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던 그런 강사이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읽으면서 제가 막 눈물과 감동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지 40이든 50이든 60이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40의 돈 공부인데 20대도 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30대 후반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와 도전한 사업이 전부 실패하고 10억 원의 빚을 지고 이혼을 하고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했어요. 우연히 책을 한 권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 건축 시행,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창업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이분의 성공 비결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1만 권의 독서입니다. 1만 권의 독서. 책을 여러 번 10,000권 이상 읽었대요. 10년 동안. 1년에 거의 1000권씩 읽은 셈이죠. 하루에 10권씩 쌓아놓고 읽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밑바닥에서 가파르게 성공했는지 완전 알겠는 거예요. 이 안에 추천 도서도 굉장히 많고요. 동기부여나 구체적인 스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껏해야 한두 가지를 적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요, 성공한 사업가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수십 가지를 뚝딱 적어낸다고 해요. 자, 그러면 부자들은 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적어낼 수 있을까? 바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죠. 돈을 싫어하고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돈을 생각하지 않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부족해서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외쳐보라고 합니다. 저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벽에다 붙여놓고 싶어요.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막 경제가 안 좋고 지금 돈 벌기 안 좋은 때야, 뭐 투자하기에 안 좋은 때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긍정적이죠. 이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 미래를 꿈꾸기 암담한 상황이라면 이거 3가지만 조심해 보라고 합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오늘, 내일로 만들어 가세요. 둘째,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만류할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제가 늘 말하는 무한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걸 알고 한계 없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세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왜 사기를 당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제가 진짜 그 밑줄을 막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와, 제가 돈에 대해서 사람을 믿지 말아라 라고 늘 얘기를 하죠. 이분은 돈에 대해서 사람을 믿었어요. 멘토를 믿었고 동업자를 믿었습니다. 이 손실을 전부 다 지게 됐어요. 멘토처럼 여기던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전과 이력이 화려한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나를 도와주는 멘토와 형님처럼 믿었던 선배, 와, 그 모임에서 만난 사업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멘토로 받아들였는데 화려한 사기꾼이었대요.
친형님처럼 따뜻한 조언을 해주며 접근했던 것도 결국은 저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금 담당을 맡아서 퇴직금도 쏟아붓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도와주기도 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 이후에요. 동업자는 사기꾼이 아니었음에도 동업자랑 또 동업을 하면서 사채까지 빌려서 훨씬 더 큰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닥을 치고 일어서게 된 비법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블로그 마케팅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자, 이분은 1만 권의 독서를 했다고 했어요. 많은 책을 읽었고 마케팅 책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뭔가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연락이 안 오면 하루에 10개, 100개씩 올리면 되지. 그러면 연락도 더 자주 올 거야.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PC방에 앉아 온종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게임 판매자인지 블로거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무렵 거짓말같이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고요.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한 후에 10개월 정도 만에 굉장히 큰 돈을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대요. 내가 이 10억 빚을 갚을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뭘 하셨냐면 그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배운 블로그 마케팅과 중개 능력이 합쳐지니까 폭발적인 일이 일어났대요. 너무 잘 됐대요. 막 일대에서 너무 잘 되는 중개업소가 된 거예요. 우리도 뭐 검색할 때 인터넷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다른 중개사무소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이렇게 옮긴 곳도 몇 개월 만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블로그 마케팅에 물이 오를 대로 올랐던 데다가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한 덕이었죠. 별표. 여러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에 전업주부로 있어도 괜찮아요. 블로그 마케팅을 잘해서 블로그 지수도 올려놓고 이웃도 늘려놔서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산 증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마케팅 공부를 계속 많은 독서를 통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가 좋겠다라는 걸 진작에 알아채고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현재 구독자가 30만 명 이상이 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월 1,000. 유튜브만으로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요? 유튜브를 한다거나 블로그를 한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하려면 뭔가 쓸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사 위주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독서의 폭을 넓혀가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저는 육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많이 보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를 많이 봤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거나 지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네가 봐서 나는 어떤 장점이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경험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장점을 많이 봐주면서 나의 장점을 들여다보세요. 우린 잘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채면 그때부터 컨텐츠를 무한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분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었을 때는 거의 500여 권에 이르던 시중의 책을 거의 다 읽었대요. 대부분 직접 샀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도 마케팅 관련 책은 다 샀대요. 이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많은 강의를 수강했고 마지막으로는 강사 중 한 분께 1:1 코칭을 요청했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빚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결정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면 최소 책을 그 분야에서 100권을 읽어야 합니다. 뭐 투자를 하고 싶다,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권 정도 읽어보고 아,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해야지 몇 권 안 읽어보고 쬐끔 해보고 뭐 블로그 이거 힘들어요, 뭐 투자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몇백 권씩 책을 보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평불만 없이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하잖아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500권을 뭐 1년 만에 읽든 500권을 10년 만에 읽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 이렇게 집중해서 빨리 가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 저는 천천히 하자주의예요. 왜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번아웃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닥을 치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또다시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다음은 어떤 플랫폼이 떠오를지 알 수 없으나 현재에 만족하다가는 순식간에 기회를 놓치고 도태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변화 적응력에서는 필수입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할 거 한 가지 적어놨어요. 다니쌤이 새로 옮겨가는 플랫폼을 따라가겠다. 왜냐면 1만 권의 독서, 500권의 마케팅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해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10,000권을 읽고 마케팅 500권 읽을 시간이 없으면 다니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면 되겠죠. 부자 되는 법.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고객들의 돈과 시간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돈, 타인의 시간, 타인의 걱정을 줄여주면 우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상담해주고요. 상대방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이나 컴퓨터를 알려준다거나 상대방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법, 가계부를 잘 쓰는 법, 이런 거를 알려주는 방법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병원이나 건강식품 등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줌으로써 수명, 즉 시간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늘려준다. 너무 좋죠? 건강을 관리해준다. 좋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고객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셈입니다. 여러 투자 상품도 고객의 수익을 늘려줌으로써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고객이 나를 택하게 하려면 당연히 눈에 띄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차별화라고 해요. 1인 지식 기업가 컨설팅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현재 자신을 명확하게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내게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 나의 지식이나 노하우는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뭐가 강점이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저는 요즘 너무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게 정말 명언인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이게 좋은가? 이게 내 선택인가? 저도 저에게 늘 물어봅니다. 그럼 이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계발과 독서를 통해서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노숙자였다가 고시원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중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독서에 빠져든 것은 2009년 43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여러분, 43세 아무것도 없이 책만 읽었는데 정말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시기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펀드 투자 쫄딱 망하고 2009년 정도부터 애기 키우면서 책 봤거든요. 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의 책을 읽은 후에 무언가 홀린 듯이 독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2019년이니까 딱 10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10년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유튜브 수익만 월 1,000만 원 나오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어떤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총 1만여 권의 책을 읽었대요. 저는 가끔 시간을 내서 온전히 독서에만 몰두하는 몰입 독서 기간을 갖는데, 그럴 때는 하루에 10권 이상 읽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색깔을 구분해 밑줄을 긋고, 옆에는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약어를 이용해 메모도 한다고 해요.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하나의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별표. 한 권의 책은 한 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10,000권을 읽으면 10,000개의 좋은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다독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책에서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고 이를 습관화해 나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라는 목표가 있대요. 근데 목표가 없이 이 책을 읽고 뭘 해야겠다라는 게 없으면 다 보고 나서 내가 뭘 봤지? 좋은 내용이었는데 라고만 기억을 합니다. 저랑 이것도 너무 비슷하네요. 저도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를 따라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실천을 할 것을 꼼꼼히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책을 읽고 실천할 것, 담임쌤이 플랫폼 옮겨갈 때 바로 쫓아가기, 담임쌤이 무슨 채널을 따로 어디서 만들었다.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담임쌤님의 1만 권의 독서와 500권의 마케팅 책을 읽은 그 능력을 제가 흡수하는 거죠. 내가 언제 10,000권을 읽겠어요. 그쵸? 뒷부분에서는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 못지않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인맥이 곧 돈입니다. 근데 이 인맥을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온 오프라인에 출력하게 되면, 그러니까 온라인에 막 올리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이를 알아본 좋은 인맥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그 분야 전문가군요. 나 그거 필요했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하는군요. 라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올리고 블로그 열심히 하고 온라인 관계 맺어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10년 뒤에 담임쌤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거나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모임이란 원래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돈이 막 없고 막 아프고 이런 사람들 못 나와요. 모임을 하면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막 꾸미고 또 와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을 자주 접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는 당신이 원하던 모습 그대로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과 제가 닮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자주 만나요. 에너지를 저도 계속 받습니다.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도 할 수 있고요. 틈틈이 번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40 이후에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3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가?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돈이 있겠죠. 그 목표 금액을 벌기 위한 투자금은 얼마인가? 300만 원씩 월세를 받으려면 부동산을 이제 사서 월세를 받는다면 수익률 5%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얼마가 필요할까요? 300만 원을 받으려면 최소 5%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7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정도 돈을 벌어야겠다. 셋째, 현재 그럼 내 자산은 얼마일까? 7억이 있어야 5% 수익으로 매달 300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현재 2억 원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는 5억을 더 벌어야겠죠. 그럼 목표 금액보다 부족한 자산을 플랜 B 재테크, 1인 지식 기업가
아까 말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책 쓰기, 이렇게 새로운 플랜 B를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지 플랜 B를 만들고 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고요. 이분이 읽었던 좋은 책들도 안에 추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빚 9억에게 쓴 편지를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빚 9억에게 내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쪽방촌에서 버는 족족 빚을 갚으며 10억 중에 9억의 빚이 남았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제 삶에 힘든 것이 있어서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읽다 보니까 글도 쓰고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삶에서 너무나도 많고 위기가 늘 있지만 위기 때문에 성장하고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마흔의 돈 공부,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